간단히 총정리. 의사결정을 잘하려면 일단 1인칭 주체적 관점이 있어야 한다. 2번 동적 균형이 있어야 된다. 3번 선제 대응을 해야 된다. 4번 집단 팀플레이를 해야 된다. 5번 집단 의지.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얘기의 핵심 결론은 뭐냐면 구조라는 거예요. 그냥 구조가 뭐냐, 간단하게 나와 너 사이에, 요 사이에 뭐가 관절이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오늘 이야기하려는 수면 관절, 최근에 생각해낸 거기 때문에 특별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려면, 나와 어떤 대상이 있다고 치고, 근데 딱 잡는 순간 여기가 관절이라는 거지. 그 관절이 끼어들면 180도로 반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하는 거하고 반대로 된다. 그래서 이 관절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게 핵심이다. 관절을 없애자. 그래서 모든 분야에 사실은 그 숨은 관절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분은 알지 모르지만 영천 할매돌 혹시 아는 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어. 영천에 가면 무게가 한 10kg 되는 돌이 있는데, 돌을 사람들이 못 들어요. 사실은 굉장히 쉽게 들려. 한 사람 그 들려고 갔다가 사람 줄을 너무 존나 길게 서 있어서 안 들었는데, 들어봤는지 기억이 좀 헷갈려.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돌이에요, 돌. 그냥 돌인데, 그 옆에 가면 할배돌도 있어. 할매돌도 있고 할배돌도, 그냥 돌이야. 간단해. 가짜야. 돌이라고 치고 그냥 있어 덜면 되잖아. 근데 이제 영천 할매돌은 뭐냐면, 옛날부터 했던 얘기인데, 기도를 하고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덜면 굉장히 경건한 마음으로 돌을 드는데, 서서히 힘을 추구한다는 거지. 근데 서서히 힘을 추구하면 이게 딱 붙어서 안 들려요. 실제 가서 들어보라고. 영천 할매돌에 아무 돌이라 상관없어. 그냥 집에 1리터짜리 물통이라 상관없어. 서서히 힘을 가하면 안 들려요. 딱 붙어버려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역으로 우리가 어떤 걸 딱 들 때, 우리가 이제 들잖아요, 이렇게. 사실은 이 팔 힘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고정시키고, 딱 고정시키고 상체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로 이렇게 든다고 생각하는데, 팔로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이걸 딱 고정시킨 다음에 이 기울이는 몸, 상체의 체중으로 드는 거예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천 할매돌 앞에서는 이미 기도를 해버렸잖아. 이미 기도를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확 들면 방정맞은 행동이지. 그거는 호로자식이고, 그냥 겸손하게 관세음보살 해가지고 서서히 힘을 가하면 상체의 힘이 안 들어가고 지렛대의 원리가 이용 안 되고 순전히 팔 힘만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안 들려요. 한번 들어보라고. 안 들려. 그게 내가 주장하는 보이지 않는 관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관절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힘의 방향이 꺾이고 의도와 반대로 된다. 구조론의 모든 그 최종 결론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돼. 근데 이런 게 반대로 되는 현상이 어떤 사건의 초두 효과, 처음에 잘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잘 되면 그게 가짜라는 거지. 경마장에 처음 갔는데 대박이 터졌다. 그게 가짜야. 다음 절대로 안 돼. 첫 효과는 초장 끝발은 개 끝발이다. 항상 처음 효과는 자기 생각하고 반대로 된다. 그게 뭐냐면, 집단과 개인 사이에서 우리는 그냥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모든 행동은 집단 앞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단 앞에서 처음 하는 행동은 예비 동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 처음 하는 동작 무조건 예비 동작인 거예요. 일단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 때 왼발 뒤잖아. 왜 왼발이 뒤듣겠냐고. 오른발이 더 힘이 세니까 그렇지. 이게 가짜야. 잽을 넣어도 왼손 잽을 넣고 그다음에 오른손을 친다고. 이건 가짜라는 거지. 이걸 왜 넣냐면, 이걸 치기 위해서 밸런스를 유지하게 한다고. 점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굽혀야 되잖아. 그럼 이 팔을 편다고. 이렇게 뛴다고. 이게 가짜야.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서, 특히 집단적인 행동에서 첫 번째 동작은 예비 동작이고, 그것은 가짜다. 첫 번째 행동은 속임수다.
여기를 굉장히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팀플레이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튼 개인과 팀의 관계에서 첫 번째 행동은 전부 가짜 행동입니다. 그리고 가짜 행동은 내부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행동이에요. 그 가짜 행동을 안 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집단이 있는데, 집단의 코어가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외부에서 어떤 뭐가 나타났다. 그럼 이 집단의 힘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지. 외부에서 늑대가 나타났다. 집단이 뭐가 몰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날 때 이 첫 번째 행동은 응수타진, 바둑으로 말하면 사석작전,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행동은 항상 그 반대로 가는 행동이다. 그게 속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고, 1인칭 주체적 관점. 이거는 나와 어떤 대상 사이에서 이 관통하는 에너지를 봐라. 내가 1인칭 주체적 관점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데, 이건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고, 그리고 한계라는 거지.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이걸 던진다. 그냥 톡 이렇게 못 던져. 이렇게 톡 던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른손을 던지려면 먼저 왼손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던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라는 거지. 1인칭 주체적 관점이 뭐냐면, 결국은 사실 이 5가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1인칭이라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은 반드시 예스와 노 두 가지를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건 1이기 때문에 그렇다. 밑바닥 에너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 얘기고, 우리가 어떤 당면한 문제는 항상 그 선과 악, 뭐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가짜야. 선과 악이라는 건 가짜예요. 그건 우주 안에 선과 악 같은 건 없어. 결국 한계라는 거지. 그건 뭐냐면 고수와 하수라는 거지. 그래서 그 한계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장치고, 실제로는 모든 의사결정은 하나다. 그래서 그 하나를 잘 찾아야 돼요. 한 놈은 일로 가, 한 놈은 일로 간다. 둘이잖아. 근데 이걸 한계라고 우겨야 돼. 한계잖아. 이거는 두 개의 방향이거나 하나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 주체적 관점은 항상 두 개를 가지고 한 개라고 빡빡 우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한 개가 아니면 아직 우리 답을 모르는 거야. 어떤 대칭되고 대립되고 어떤 뭔가 충돌이 났을 때는 이게 두 개잖아. 근데 이게 사실 한 개라고 빡빡 우겨야 된다는 거지. 한 개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양쪽으로 가면 두 개의 방향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확산의 반대, 결집 하나의 방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개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한 개입니다. 어떤 행동할 때 이렇게 이제 쿵우 고수도 막 이렇게 하잖아. 이 두 개잖아. 한 개, 두 개. 이 사실 한 개라는 거지. 어떤 2일 때는 사실은 1이다. 이게 1인칭 주체적 관점이고, 동적 균형은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데, 그 자동차를 시동을 걸어놓고 수리하는 게 동적 균형이다. 우리는 정의 상태, 정지된 상태에서만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어. 우리가 자동차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운전석에 앉은 다음이라고. 이미 동의 상태야. 그러면 동의 상태인데 그걸 정으로 우기려면 자기도 같이 동의를 하면 돼. 상대방이 동일 때 나도 같이 동의를 하면 그게 정이 된다는 거지. 그것이 동적 균형이다. 그럼 선제 대응은 뭐냐면, 항상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긍정적으로 인생을 살아라. 낙관적으로 보라. 뭐 이러잖아. 근데 이게 틀린 말 같지만 또 맞는 말이거든. 근데 우리가 개인으로 보면 긍정할 수 없지. 팀으로 보면 긍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제 대응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제 대응을 못 해요.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팀을 만들어야 된다. 팀을 만들어서 선제 대응을 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낙관적으로 볼 것인가, 비관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으로 볼 것인가, 부정으로 볼 것인가. 초딩은 다 낙관적이야. 엄마가 다 해주니까. 중딩은 비관적이야. 이 부족에서 독립해야 되거든. 원래 15살이 되면 가족에서 독립해야 돼요. 근데 어른이 되면 다시 낙관적이야. 자기가 우두머리니까.
그 낙관이라는 건 뭐냐면 낙관이 될 때까지 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상태가 낙관적이라는 게 아니고 낙관적이 될 때까지 우리를 바꿔야 된다는 그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편이 완전히 룰루랄라 낙관적이다 이게 아니고 낙관적이 될 때까지 우리의 상태를 계속 바꿔가야 된다는 얘기지. 팀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걸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해. 원래 공산주의든 뭐든 진보주의든 보면 조금 우두머리든 다 낙관주의자거든요. 근데 지식인은 다 비관적이잖아.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충돌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낙관적이라는 얘기 아니고 낙관적으로 될 때까지 안철수를 조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는 솔직히 비관적이잖아. 그 낙관적으로 될 때까지 박원순이나 문재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를 두목을 앉혀놓고 낙관하면 안 되지. 그 박영선 비관적이잖아. 사람들 이걸 착각하는데 박영선이 낙관적이다는 얘기 아니고 낙관적인 두목이 될 때까지 감독을 갈아치워야 된다는 얘기지. 박영선 갈아치워버리면 되잖아. 진보의 전략은 낙관주의다. 박영선이 낙관주의자냐고. 비관주의지. 그래서 박영선을 앉혀놓고 낙관할 게 아니라 박원순을 앉혀놓고 낙관하자 이런 얘기지. 그래서 낙관주의가 될 때까지 자기 개혁을 해야 된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낙관주의가 답인데 낙관과 긍정이 답인데 이 말은 지금 이 상태, 박근혜가 지배한 이 상태를 낙관하라는 게 아니고 낙관할 때까지 조절하는 얘기야. 낙관할 수 있을 때까지 박근혜를 조져라. 이 얘기지. 최종적인 낙관이라는 거지. 그것이 이제 선제 대응. 그러니까 선제 대응을 하는 방법은 팀을 만드는 것이다. 좋은 팀을 만들어서 낙관할 수 있을 때까지 조져라. 이 얘기고. 그 다음 팀플레이. 이 팀플레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과 집단 간의 문제인데 이 개인과 집단 사이에는 항상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관절이 하나 더 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의도와 반대로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반대로 되는 현상이 사회에서는 뭐 텃세, 그리고 이지매, 신고식 이런 걸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기가 어떤 의도하는 거하고 반대로 돼요. 반대로 되면 그냥 절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왼쪽 깜빡이 넣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는 게 이게 원래 공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자기가 이쪽으로 가려면 이쪽을 쳐야 돼. 대부분 사람들 그걸 생각을 안 한다고. 오른쪽으로 하려면 오른쪽을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 오른쪽으로 하려면 왼쪽을 쳐야 돼. 진보 애들을 좀 불만을 다독여주고 보수로 꺾는 거거나 혹은 보수 애들을 좀 불만을 다독여주고 진보로 꺾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가 왼쪽으로 꺾으려고 한다. 그럼 이쪽을 봐야 되잖아. 자기가 이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이쪽을 봐야 돼. 이쪽은 자기가 가는 방향이니까 안 봐도 돼. 왜냐면 자기가 가잖아. 근데 이쪽은 자기가 안 보는 방향이니까 이쪽을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어떤 사람이 왼쪽으로 가고 있다면 저 새끼 오른쪽으로 가려고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먼저 일본 말로 단돌이 사전 조치 작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먼저 왼쪽을 단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우파 정책을 쓰려면 좌파를 먼저 만족시켜야 된다. 박근혜는 그걸 모르지. 그냥 지 혼자 핸들 꺾어버려. 그거 망하지. 항상 이런 이제 자기가 가려는 반대쪽을 먼저 선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게 이제 팀플레이의 내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방법이다. 남북 관계도 봐.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려면 북한이 반대를 해. 반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많이 도와줬는데 북한이 이득 본 게 뭐냐? 없어. 우리가 생각해, 왜 김정은이나 김정일이 말을 안 들을까? 실제 자기한테 이득이 안 돼.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많이 도와줘서 북한이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북한이 이득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김영삼 때 더 이득을 봤어. 미국이 특히 이제 아랍이나 이라크 이런 나라에 미국이 도와주면 180도로 반대 효과나 도움이 안 돼. 미국이 존나 갈고 있는 게 오히려 돕는 거라고. 미국이 도와줘서 제대로 성공한 나라 한 나라도 없어. 유일하게 있다면 한국인데 이건 조금 예외적인 현상이고
실제로 한국도 미국이 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발전한 거예요. 부시하고 노무현처럼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한국이 발전했어요. 부시와 이명박처럼 미국하고 사이가 좋으면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미국하고 사이 좋아가 재미 본 나라가 한 나라도 없어. 그 이제 권력의 법칙 때문에 주도권을 뺏기기 때문인데, 미국이 도와주면 오히려 반대로 된다. 이런 어떤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관절이 하나 더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과 반대로 된다.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 이 얘기가 오늘 어떤 핵심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집단 의지. 이거 조금 내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철학이라고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철학의 모든 문제의 답은 다 정해져 있어. 그 자유의지야. 뭐 철학의 인생이 뭔가 좋다 한 100가지 얘기 나와도 그 답은 한 개야. 모든 철학의 모든 답변은 자유의지다. 그러니까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철학의 역사 2000년 동안 질문해온 게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지랄한 거야. 자유의지 필요 없어 영혼이야 그러고 막 뭐 이성이야 그러고 뭐 실존이야 그러고 막 별소리 다 하는데, 철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얘기들이 결국은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라고. 근데 왜 이게 결론이 안 나왔냐? 자유의지란 말 자체가 인간 희망사항이야. 그 지어낸 말이야. 가짜야. 자유의지라는 거는 실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가짜다. 가짜야. 그냥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거 자유의지야. 이렇게 정해준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원한다는 거지. 그럼 자유의지가 뭐냐?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 황당해. 지 마음대로 하는 게 뭔 자유의지야.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야. 실제로 진짜 인간이 원하는 거 따로 있다는 거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아,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해. 보통 사람들한테 아,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행복이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 다 행복을 원해. 그건 거짓말이야. 행복을 원하면 왜 경마장에 가냐고. 미친 새끼 아니야. 행복을 원하면서 왜 일본 놈들은 빠찡코장에 가냐고. 일본은 빠찡코 기계 500만 대 있어. 1년에 220조 원을 빠찡코에 쓰고 있는 거야. 그럼 행복을 원하면 빠찡코장에 안 가야지. 행복을 원한다 해놓고 빠찡코장에 가는 건 그건 거짓말이지. 자유의지는 답이 아니고 결국은 그럼 답은 뭐냐? 존엄이다 이거지. 근데 왜 또 집단의지라 그러냐면 이 존엄을 보장하는 게 집단의지라는 거예요. 그럼 존엄과 집단의지의 차이는 뭐냐면, 존엄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자가 그 오케스트라 악단 전체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 뭐냐면 여기 있는 구성원 모두가 이 집단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존엄이라는 거예요. 그럼 집단의지는 뭐냐면 이런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그 오케스트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다. 근데 오케스트라가 없어. 오케스트라 자체가 해산됐어. 그러면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된 거지. 결국은 그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소속된 집단이 뭐냐고. 가족. 가족이 과연 있느냐 이거지. 없어. 콩가루 집안 됐잖아. 솔직히 말하면 가족 없어. 양심에 그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가족은 다 깨졌어. 가족은 그냥 말이 그런 거고 조선시대 얘기고, 가족 위에 부족 다 깨졌어. 뭐 양씨 가문. 근데 조선시대는 실제로 뭐 가문이 진짜 존나 있었어. 근데 요즘은 가문이 다 깨졌잖아. 근데 옛날 시골에 가보면 아직 조금 있어. 뭐 김씨 가문 우리는 이해 못하지. 근데 할배들은 안 돼. 뭐 이때 뭐 묘사 지낸다 해서 뭐 모여가지고 막 추석 이후에 뭐 영감제들 잔뜩 와서 뭐 그런다고. 그 가문이래. 없지. 그 가짜란 말이야. 국가. 과연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국가가 존재한다면 유민 아빠가 왜 40일 단식을 하겠어? 국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40일 단식을 한 거예요. 국가를 발견하려고. 그 결론은 뭐냐면 그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된다. 그 가족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래 가족이나 인류나 국가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그거 없어. 국가는 없어. 국가는 전쟁이 나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단위의 의사결정이 있을 때만 국가가 있다는 거지. 근데 평소에는 그거 없잖아. 국가 단위 의사결정이 없어. 그럼 우리가 존나 데모를 해가지고 광화문에 한 100만 명을 모아야 국가가 발견되는 거라고.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집단의지라는 것은 그 집단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걸 인간이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집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단을 만드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새끼를 낳는 거야. 애를 낳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엔 친구를 사귀는 거고, 그 다음 전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그 집단의 결성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집단을 결성하려면 자기가 집단의 대표자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태어날 때 보니까 가족이 있어. 국가도 있고, 부족도 있고, 민족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원래부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럼 과연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순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집단 의지다. 이상 여기까지. To say